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얼핏 보면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좀 노는 아저씨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 위화감마저 느껴집니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무섭게까지 보입니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진정성도 품격도 느껴지지 않는 이 이상야릇한 캐릭터의 대권 도전이 자꾸만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죠.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자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요?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청장은 지난 6일 현충일 당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후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켜주는 뼈아픈 상징이다라며 강력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천안함 모자를 건네받고 지난 19일 서초동의 한 공원과 23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제로 착용한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윤석열 전 청장은 천안함 피격 피해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신념을 보인 뒤 실제로 일반인과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외부 일정에 천안함 모자를 쓰고 보훈이 곧 국방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정치는 어떤 직업보다 치열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정치인의 이미지는 토론과 연설부터 의상 코디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형성되며 정치인들은 유권자로부터 각인되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모자는 물론 의상, 취미, 음식, 관심사가 모두 이미지 메이킹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의 식사 메뉴로 비빔밥이 자주 오르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윤 전 청장이 자신을 국방과 안보, 반공이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립운동이라는 이미지도 덧대고 싶어 하는데요. 천안함 모자를 쓴다고 반공 이미지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한다고 독립운동 이미지가 생기는 건 아니죠. 윤석열의 극우화가 한심해 보이는 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편가르게 하는 그의 모습이 어설퍼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사고가 7,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그 모양새가 극고라진 겁니다. 반공, 안보, 국방, 독립운동, 이게 그의 한계인 거죠.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구주류의 총아,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권 행보를 저울질하는 최 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 포인트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서 최재형 때리기로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직 검찰청장과 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처음부터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최 원장은 처음부터 어색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 등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쉬는 시간에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최 원장을 태극기 부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감사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 원장은 애초 문재인 정부와 결이 많이 달랐다고 한다며
요새 이런 이야기가 들려 하면서 최 원장이 먼저 정치 관련 얘기를 꺼내고는 했는데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의 논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시기였다고 한다고도 전했는데요. 김 의원은 또 경기고, 서울대 법대, 판사 경력의 독실한 기독교인인 최 원장은 우리 사회 구주류의 총화가 될 자격이 차고 넘친다며 친인척들은 그가 생각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고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이런 정서와 배경에서 싹 터스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력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직을 던지고 여권과 척을 진 것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색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수긍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려는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반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검찰과 원전 마피아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 세력들을 대표한다며 두 사람의 도전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개혁 세력과 저항 세력이 맞서고 충돌하면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건 역사적 맥락을 개인의 취향으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낳는다며 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난도, 최재형의 난도 없었을 것이다. 또 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우리 편만 골랐었다면 진즉에 레임덕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반공의 아저씨로, 한 명은 태극기 할배로 대선에 출마를 하려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될까요? 2022년 그들이 몰려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 두 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최고위직을 지내신 분들 아닙니까? 권력기관에. 임명직이죠. 예. 그러면 적어도 독립성은 부여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정권에 이런 고위직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의 철학에 맞추어서 공직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고위직을 하시던 분들이 그 고위직을 한 것을 하나의 발편으로 삼아서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라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저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 나서는 것부터, 출발부터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감사원장이,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을 갖고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 최 감사원장님은 왜 가신다요?